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1교시 4부 시작하겠습니다. 22번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1번 치매, 2번 선망, 3번 뇌졸중, 4번 파킨슨병, 5번 우울증.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뇌졸중이죠. 치매, 선망, 파킨슨병, 우울증 뒤에서 잠깐 살펴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망은요, 의식 장애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 장애 전반의 장애와 정신적인 증상을 말하죠. 증상을 보면은요, 주의력이 감퇴되고요,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기복이 너무 심하죠. 진압력 장애도 있고요, 인지나 시각 장애도 있습니다. 편집, 망상도 있지요. 단독으로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치매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회복 가능하죠. 치매라는 것은 정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예요. 증상을 보면은요,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진압력이 저하되고요. 시, 공간, 파악 능력이나 실행 기능이 저하되죠. 우울증의 증상을 볼게요. 매사에 관심이 없고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잠을 너무너무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잤죠.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있고요.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도 심합니다.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시도하는 경우도 아주 많죠. 파킨슨 질환은요,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예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오죠. 증상을 보면은요, 표정이 없어요. 동작이 느리고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지요. 자세는 구분 자세고요. 얼어붙은 현상,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23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엉덩이 부위에도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준다. 2번 주름진 시트를 사용한다. 3번 젖은 침대 시트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4번 몸에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뜨거운 물로 씻고 말린다. 5번 침대와 접촉되는 피부에는 수시로 파우더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3번이죠. 젖은 침대 시트는요, 발견 즉시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엉덩이 부위에도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주는 게 좋을까요? 압박을 받은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주름진 시트를 사용해야 될까요?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어떨까요? 욕창이 더 잘 생기죠. 4번 몸에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뜨거운 물로 씻고 말린다.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로요,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씻고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침대와 접촉되는 피부에는 수시로 파우더를 발라줄까요?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요, 파우더는. 그래서 사용을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 65세 이상 노인이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폐렴구균, 2번 결핵, 3번 인플루엔자, 4번 백일해, 5번 파상풍. 정답은요 5번이죠. 파상풍입니다. 디프테리아도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거죠. 1번 폐렴구균은요 65세 이상 성인이죠. 3번의 인플루엔자는요 매년 1회 접종입니다. 2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대상자가 임종 가정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1번 심폐소생술, 2번 혈액투석, 3번 항암제 투여, 4번 인공호흡기 착용, 5번 영양분 공급. 정답은요 5번이죠. 영양분 공급입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하는 거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요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증 완화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고 나서 가족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좋겠죠. 26번 경관 영양 시 영양액의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번 두통, 2번 오한, 3번 기절, 4번 설사, 5번 호흡 곤란. 정답은요 설사입니다. 설사도 있고요 탈수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경관 영양에 대해서요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관 영양은요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청각 기능이 남아있죠. 유효기간 이내 것만 사용하시고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관이 새거나 역류되었을 때는 꼭 보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영양 주머니 위장관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 두셔야 되겠죠.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역류 가능성이 줄고요. 중력에 의해서 잘 내려갑니다. 경관 영양하고 나서 30분간 앉아있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대상자가 갑작스런 의식장애로 선망이 나타날 때 정체성 유지를 위한 올바른 비약물 요법은 1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2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현실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4번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다. 5번 밤에는 창문과 커튼을 닫아 놓고 불을 켜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요, 초조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3번, 현실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요, 착각 및 환각을 관리하기 위해서죠. 4번 볼게요. 달력이나 시계 등을 가까이 두는 것은요, 진압력의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5번 볼게요. 밤에는 창문과 커튼을 닫아 놓고 불을 켜둔다. 야간에 혼돈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수가 많은 알약은 분쇄하여 투약한다. 2번 캡슐은 캡슐 껍질을 벗겨서 투약한다. 3번 가루약은 약을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지 않는다. 5번 손으로 만진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손으로 만진 알약은요, 약병에 다시 넣지 않아요. 알약은요, 뚜껑으로 옮긴 다음에 손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죠. 1번부터 살펴볼게요. 개수가 많은 알약은 분쇄해서 투약할까요? 2번에서 3번 나누어서 투약합니다. 2번 캡슐은 캡슐 껍질을 벗겨서 투약하나요? 내 마음대로 캡슐 껍질을 벗기면 안 되겠습니다. 3번 가루약은 약을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할까요? 가루약은요,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다음에 투약해도 되고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투약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지 않을까요? 물약은요,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농도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